안녕하세요, 주간느바의 쭈바입니다. 드디어 2025-26 시즌이 개막했습니다. 이제 막 2주가 지났는데요, 벌써부터 리그의 열기가 상당합니다. 매일 접전 승부가 펼쳐지고 경기 수준도 엄청나게 높아졌죠. 한마디로 정말 보는 맛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르브론 제임스가 부상으로 뛰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NBA는 여전히 이렇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시대 최고의 슈퍼스타 르브론 제임스가 없어도 NBA가 재밌는 이유, 그 5가지를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보시면서 공감되는 부분이 있는지 혹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즌 가장 눈에 띄는 선수가 누구일까요? 아마 대다수의 팬들이 빅터 엠반야마를 말할 겁니다. 진짜 미쳤죠. 특히 개막전부터 보여준 압도적인 퍼포먼스는 경이로움을 넘어 경악스러움까지 느끼게 해줬죠. 신장 220이 넘는 선수가 크로스오버 드리블을 하고 외곽에서 3점을 던지며 파울까지 획득하니까 진짜 외계 생명체가 리그에 입성한 느낌을 주고 있죠. 그로 인해 샌안토니오 스퍼스는 개막 첫 5경기 전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스퍼스 역대 개막 최다 연승 기록이며 2017-18 시즌의 4연승 이후로 가장 좋은 시작입니다. 이 구간 동안 엠바냐마의 스탯은 이러합니다. 득점, 리바운드, 블락 수치가 상당하죠. 요즘 하도 괴랄한 스탯라인을 많이 봐서 충격이 덜할 수 있겠지만 3년차 선수가 저런 스탯라인을 기록한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죠. 무엇보다 이번 시즌 웬반야마의 특별함은 플레이 스타일 변화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변화가 웬반야마를 MVP 후보로 거론하고 있고 우리가 재미를 느끼는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웬반야마의 이번 시즌 첫 5경기에서의 슛 시도 횟수와 성공률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RA 지역은 리스트릭티드 에리아, 바로 요 공간이고 페인트존은 이만큼을 의미하죠. 지난 시즌에 비해 대부분의 야투 시도가 늘어났고 야투는 아니지만 자유투 시도 역시 대량 증가했음을 알 수 있는데요,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3점 시도 횟수가 대폭 감소했다는 점입니다. 앞서 얘기했듯 키 220이 넘는 빅맨이 주구장창 외곽에서 플레이하는 건 그 신체를 낭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 신체로 슛을 쏘면 당연히 수비가 안 되겠지만 수비가 어느 정도 콘테스트가 가능하다면 성공률은 떨어질 테고, 그것보단 우월한 신체를 활용해서 좀 더 쉬운 득점을 얻는 게 훨씬 효과적인 공격 방법이죠. 그래서 엠바냐마는 이번 시즌 3점보단 림에 좀 더 가까운 지역에서 공격을 시도하고 그로 인해 자유투라는 전리품을 획득할 수 있었죠. 데뷔 시즌 기록까지 가져와 보겠습니다. 3점 시도가 늘어날수록 자유투 시도는 줄어들고 반대로 3점 시도를 줄이니까 자유투 시도가 늘어났죠. 앞서 말씀드린 부분이 그대로 적용된 모습이며 평균 득점 역시 21.4점, 24.3점, 30.2점으로 변했습니다. 페인트존 득점 기록만 보더라도 확실히 알 수 있죠. 물론 시즌 극초반이라 평균 득점의 경우 떨어질 확률이 있겠지만 3년 차인 엠바냐마가 좀 더 림과 가까운 곳에서 효율적인 공격을 시도하고 있음은 확실합니다. 또한 엠바냐마는 첫 5경기에서 151점, 73 리바운드, 24 블락을 기록했는데요, NBA 역사상 시즌 첫 5경기에서 150득점, 70 리바운드, 20 블락 이상을 기록한 선수는 이 신인류가 유일합니다. 여기서 블락을 뺀 기록을 살펴보자면 이러한데요, 최근 50년을 기준으로 본다면 웬바냐마는 해당 기록을 올린 5번째 선수가 됩니다. 커즈스를 제외하면 모두 MVP를 수상했던 선수들이네요. 그 웬바냐마는 이러한 기록도 세웠는데요, 이런 기록이 커리어에 어떠한 영향을 주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웬바냐마의 시즌 시작이 이 선수들만큼 좋다는 내용이고, 경기만 보더라도 워낙 임팩트가 강하고 압도적인 선수가 수치로는 어떤 기록을 세웠는지 확인해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나 웬바냐마는 정말로 르브론 제임스 이후 가장 주목받는 선수이며 실제로 전세계 모든 농구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으니까요. 다음은 상향 평준화된 리그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2일차를 포함해 오늘까지 계속해서 이변이 속출되는 걸 보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뒤에 적힌 팀이 이길 거라고 예상했겠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죠. 이유는 현대농구 트렌드의 변화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현대농구 트렌드가 뭐죠? 더 빠르게, 더 많이 뛰면 공격 기회가 많이 생긴다죠. 이건 이번 시즌 초반 30개 팀의 평균 이동 거리와 속도 수치입니다. 수치만 보면 이게 그렇게 빠른 건가 싶을 텐데 딱 10년 전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모션 오펜스로 리그를 평정했던 시절과 지금의 평균 이동 거리와 속도를 비교해보면 되는데요, 2015-16 시즌 리그 평균 이동 거리는 약 26.4km, 이동 속도는 시속 약 6.80입니다. 즉 이렇게 변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NBA 코트 길이가 대략 28.65m입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코트를 20번 이상 더 왕복하고 1분당 한 번 더 코트를 오가는 거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경기 시간은 동일하지만 선수들은 훨씬 더 많이 뛰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이렇게 활동량이 늘어나면 3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첫째, 빠른 공수 전환으로 쉬운 득점이 가능해지고, 둘째, 3점 시도와 속공 3점이 늘어나며 변동성도 커지고, 셋째, 수비 로테이션과 압박이 빨라져 턴오버 유도와 라이벌볼 득점이 늘어납니다. 이 3가지가 합쳐지면 약팀도 강팀을 상대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게 되는 거죠. 물론 전제가 있습니다. 포지션당 효율이 뒷받침돼야겠죠. 토론토 랩터스와 워싱턴 위저즈 역시 많이 뛰는 팀이지만 여전히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 전제까지 뒷받침되는 팀들은 시즌 초반 좋은 분위기를 타고 있죠. 정리하자면 활동량 자체가 승리를 보장하진 않지만 현 NBA 트렌드에서는 약팀도 강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기도 결과가 예측 불가해지죠. 결국 다양한 경기를 보는 재미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예전처럼 슈퍼스타가 나오는 경기만 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의 NBA는 누가 나오든 언제든 재밌는 경기를 선사하니까요. 세 번째 이유는 바로 보는 눈이 즐거운 공격 농구의 발전입니다. 앞선 내용
내용의 연장선이기도 한데요. 이번 시즌 첫 7일 동안 40점 이상을 넣은 선수들의 수가 역사상 가장 많았다는 보도가 있었죠. 지금까지 약 80경기가 진행됐는데요. 40득점 이상 경기는 무려 17번. 오늘 루카 돈치치의 기록까지 포함된 수치입니다. 이걸 확률로 환산하면 약 21.3%의 경기에서 40득점 선수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참고로 40득점이 가장 많았던 2022-23 시즌의 비율은 약 16.5%. 시즌 초반이지만 단 일주일 만에 5% 더 높은 속도로 대량 득점이 터지고 있는 시즌입니다. 3쿼터에 20점 차였던 경기가 4쿼터 마지막 1분을 남기고 동점이 되는 일. 그 배경엔 앞서 말한 활동량 증가와 빠른 공격 템포, 그리고 대량 득점이 가능한 공격 시스템이 있습니다. 결국 이게 지금 NBA의 매력이죠. 24초 안에 공격을 완성해야 하는 농구 특성상 대량 득점과 빠른 페이스는 더욱 몰입도를 높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NBA를 보는 재미가 더욱 늘어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이유는 LA 레이커스는 르브론 제임스가 없어도 슈퍼스타가 있는 팀이라는 겁니다. 제 말은 르브론이 빠져서 레이커스가 더 강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르브론이 뛰지 않아도 충분히 볼만한 팀이 됐다는 거예요. 루카 돈치치는 오늘도 44점을 넣으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죠. 오스틴 리브스 역시 시즌 초반이지만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리브스는 돈치치가 뛰지 않는 경기에서도 본인이 충분히 1옵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확실하게 보여줬죠. 결국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르브론 제임스가 빠졌다고 해서 레이커스 경기가 재미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미 루카 돈치치라는 리그 탑급 슈퍼스타가 있고 오스틴 리브스까지 완전히 새로운 볼거리를 만들어주고 있으니까요. 물론 이 조합이 완벽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두 선수의 합은 아직까지 좋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니까요. 하지만 르브론 없이도 레이커스 경기를 기다리게 만드는 이유가 생겼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르브론이 복귀했을 때 이 둘과 어떤 조화를 만들어낼지, 그게 지금 레이커스를 보는 또 하나의 재미가 아닐까요? 마지막은 NBA의 변화입니다. NBA는 이제 단순한 농구 리그가 아닌 하나의 대형 문화 콘텐츠가 되었죠. 이번 시즌 20년 만에 NBA 중계권을 되찾은 NBC는 개막전 두 경기를 연달아 중계하는 개막 더블 헤더를 진행했습니다. 이 두 경기의 평균 시청자 수는 약 560만 명, 순간 최고 시청자는 710만 명에 달하며 2010년 이후 개막일 더블 헤더 중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NBC의 복귀는 단순한 중계 이상의 의미죠. 다들 이런 음악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이 음악은 존 태쉬의 테마송 라운드볼 락입니다. 이번 시즌 NBA에는 다시 이 음악이 울려 퍼졌고 저 포함 NBA 올드 팬들이라면 무조건 감탄사를 던졌을 겁니다. 그 결과가 바로 저 시청자 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NBC는 단순히 방송만 복귀한 게 아니죠. NBA를 빛낸 주역들을 해설과 콘텐츠에 직접 합류시켰어요. 무엇보다 인사이트 투 엑셀런스 코너로 돌아온 마이클 조던은 등장하자마자 로드 매니지먼트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또 다른 화제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외에도 자말 크로포드와 레지 밀러, 카멜로 앤서니, 트래시 맥그레이디, 그랜트 힐 등이 합류하며 NBA는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 선수, 해설자, 팬이 함께 스토리를 만드는 리그로 진화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방송사뿐 아니라 콘텐츠 플랫폼에서도 일어나고 있죠. 시즌 개막에 맞춰서 방영된 넷플릭스 시리즈 스타팅 5는 베테랑부터 신예까지 한 무대에 세운 NBA 세계관 다큐 시리즈죠. 개인적으로는 시즌 1, 2 모두 정말 재밌게 봤는데 아직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건 이 작품의 총괄 프로듀서가 바로 르브론 제임스라는 겁니다. 오늘의 주제가 르브론이 없어도 NBA가 재밌는 이유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르브론이 여전히 리그의 중심에서 우리가 NBA를 즐길 수 있게 만들고 있죠. 코트 위에 없어도 콘텐츠 속에서는 여전히 르브론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저는 요즘 NBA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선수의 경기를 보지 않더라도 NBA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아졌어요. 다큐, 예능, 인터뷰, 하이라이트, 그리고 저 같은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이 만들어내는 수많은 콘텐츠까지 NBA는 이제 경기 자체를 넘어 하나의 거대한 문화 소비 플랫폼이 된 거죠. 그래서 르브론이 없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NBA를 보고 듣고 즐길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상 최초로 23번째 시즌을 뛰는 르브론 제임스의 모습을 보는 게 가장 큰 즐거움이겠죠. 누가 뭐래도 르브론은 여전히 코트 위에서 가장 빛나는 이야기의 주인공이니까요. 오늘은 르브론 제임스가 없어도 NBA가 재밌는 5가지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쭈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